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시 외국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하광락 목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는 몰랐었고요. 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그 당시가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마음이 매우 아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 의미는 그분들이 약자라는 의미예요. 힘이 없으니까, 또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우리 국가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미래 지향적인 우리 파트너고, 또 우리 동반자고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돕고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2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대한민국 대표 철강 기업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들은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주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계신 오늘의 동해인이 계신데요. 하광락 목사, 오늘 동해인에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 센터를 교회와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희가 한 23년 정도 했었고요. 포항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네. 그 일을 함께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 현재 교회가 있는 그 오천읍에는 그 철강공단 3사 공단, 그리고 이제 그 공단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까,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교회는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 섬기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외국인들이 목사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상담을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니까 언어적인 부재들이 많죠. 근데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언어의 부재가 있으니까 이제 사업장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뭐 노동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련한 사안들이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어떤 출입국 관련 사안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우리가 나가보면 몸이 아프면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문제, 또 거기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문화적인 충족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죠. 이렇게 의사소통 하다가 서로 이제 잘못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곤란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 적이 적지 않았죠. 초창기에는 그런 뭐 에피소드도 많았고, 네. 그 한 예를 들면 우리하고 이제 힌두권의 문화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이제 예스라고 대답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고개를 위에서 아래로 끄덕거리잖아요. 네, 이렇게 끄덕끄덕하죠. 그리고 노 하면 이제 좌우로 젓는데, 네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 이해가 되느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분들이 눈을 뭐 지그시 감고 네. 그냥 고개를 그냥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은 게, 내가 영어 실력이 짧고 못 알아들으셨구나. 예, 언어가 내가 짧구나 해서 다시 한번 아주 이제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록또록
그렇게 전달하고 알아듣겠냐 하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이고, 어떡하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힌두권에는 예스라는 이 의미가 고개를 그냥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게 오. 예스고,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참 한 번은 웃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반대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네. 그 외국인 분께서도 목사님이 진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네. 근데 또 이게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여러 나라 있으면 언어도 다 다른데 네. 그런 것도 다 괜찮으셨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근로자 같은 경우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한국어 시험을 쳐요. 아.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쳐서 기본적인 점수에 합격이 돼야 이제 들어올 수 있고, 또 최근에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국어 시험을 치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뭐 기본적인 언어 소통은 가능했죠. 또 이제 심층적인 어떤 뭐 상담 같은 것을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의 세세한 부분 알아야 되니까 통역관을 이렇게 대동해 가지고 같이 그 일을 이제 진행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국어는 네. 배운 상태로 이제 오는군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요. 네. 언제 어떻게 하시다가 깨진 건가요? 네, 깨진 건가요? 주말마다 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안 되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예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예요. 디귿으로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 외국인들 만났는데 그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그 한국어 이야기 잘 이야기해요. 외국인 사람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아요. 여러 뭐 상담 내용들을 많이 들으시고 다양하게 들으셨을 텐데 네. 최근에는 어떤 상담을 해 주셨어요? 최근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세 분이 무단 해고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선원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선주와의 소통이 조금 부재해가지고 그냥 해고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새벽 일찍 이제 선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보통 출근 시간하고 조금 더 이르니까 아마 이분들이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늦게 출근을 했죠. 이제 빠르게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래 기상하는 시간하고 그것보다 좀 이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늦게 갔던 그 일 때문에 불화가 되었고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가스도 끊기고 그다음에 전기도 끊어버리고 가방도 이제 집 밖으로 빼버리고 선주가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 센터로 연락이 오고 센터에 소지하고 있는 그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네. 머물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그렇게 무단 해고를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라도 무단 해고는 불법 아닌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한 이제 그 고용 허가제는 ILO 국제노동기구로부터 표창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좋은 사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조업적에는 거의 법적으로 이제 완벽해요. 이제 제조업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 5인 이하 그 해고 적용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업이나 농업에는 1인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용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단으로 해고해 버리면 그냥 뭐 무단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네, 이게 이제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시정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인 변화가 없어가지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베트남 선원 세 분은 네. 그 일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현재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노동청이 있고 노동위원회가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무단 해고 소송 중이고요. 예. 또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이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 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최초에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월 220시간, 월 220시간의 의미는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에 한 달에 220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어기의 경우, 성어기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계절을 네. 성어기라 하거든요. 그때는 220시간을 훨씬 상회해 가지고 뭐 400시간, 450시간 이 정도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받는 월급은 동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하루에 근로가 한 거의 15시간 이 정도까지도 그 이상도 간다는. 하는 거죠. 어. 예, 그 이상 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출항해서 2박 3일, 3박 4일 조업을 하다가 입항해가지고 고기를 판매하고 또다시 출항하기 위해서 뭐 기름 싣고 물 싣고 식량 싣고 그렇게 이제 몇 번을 하면 한 번도 쉴 수 없다는 거죠. 한 5, 6차례 하면은 3일씩만 해도 15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 선원들은 들어오면 바로 이제 가서 목욕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름씩 한 번도 쉬지 못하니까 몸에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선주에게 병원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선주는 솔직히 보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역이잖아요. 지금 안 잡으면 또 못 잡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못 간다고 버티면 그러면 너 그만두고 가거라. 이 무단 해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현행법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까 좀 네.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법안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농업 쪽에서도 네. 제조업처럼.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 환노위에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또 개정안도 내고 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할 길 없고요. 또 이것이 또 국제인권위에서도 네. 시정 공고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숙련되어 있죠. 아무래도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기술력의 문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간격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좁혀왔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그 간격이 더 좁혀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은 이 간격이 좀 넓었었죠. 지금은 이제 갈수록 이제 비슷하게 가지 않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상담을 하시면서 목사님도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외에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즉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네팔 근로자는 한국에서 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근무하고 귀국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분들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한 6분 정도 되는데.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먼 지역에 가서 연락이 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네팔에서 자기 나라의 국왕이 피살을 당하고 교도소가 습격이 돼가지고 죄수들이 탈옥을 하고 그 국내 정세가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돌아가니까 돈 있는 것을 알고 혹시 뭐 테러나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기 집에서 각자의 집들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통지가 온 거예요. 그 와중에
회사에서는 이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근로를 종료했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퇴직금이 지급될 건데 또 회사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난 이유는 이분들이 5년 동안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그렇게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그걸 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지갑에다가 또 지폐를 몇 장 넣어 가지고 선물로 딱 준비하고 있는 차에 도망갔으니까 너무나 회사에서도 상실된 마음이 크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사측을 찾아가 가지고 소상하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잘 그렇게 해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서로 간에 오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 믿었던 직원들인 아끼는 직원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중간에서 중재를 정말 잘해 주셨네요, 예, 목사님께서. 참 그래도 잘 마무리돼 가지고 또 아마 좋은 예,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케이스도 있을까요? 이건 좀 훈훈한 미담 같은 케이스인데요. 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온 곳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출입국에서 출입국 안에도 전화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인인데 예.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느 나라 분이세요? 그러니까 베트남 분이래요. 너무 한국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베트남에서 D3 비자. D3 비자는 이제 산업연수생 비자입니다. 산업연수생 비자 때에 들어와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이 딱 지나는 시점에 돌아가야 되는데 네. 회사 측에서도 너무너무 아깝죠. 보내기가. 요즘 같으면 뭐 장기 비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3년 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회사 측에는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또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너 제발 좀 남아달라. 근데 이분은 저는 남을 수가 없어요. 비자가 없는데. 불법 체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제 회사 측의 만류에 의해서 남았고 몇 년 동안 이제 또 일을 하면서 신뢰가 이제 더 쌓이게 되니까 일도 잘하고 하니까. 네, 잘하고 뭐 기술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 사내에 라인을 하나 좀 맡아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중책을 맡긴 거죠. 그렇죠. 사내에 소사장으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그동안 벌었던 돈도 좀 투자를 하고 그런 와중에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소사장 라인에 그 사장들이 보니까는 아니 저 친구는 불법 체류자인데 아니 왜 그래서 시기가 나니까 출입국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출입국에 붙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에 면회를 하고 잘 또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또 조사를 해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아니 이분이 그 베트남 사람들 한 30여 분을 예. 물심양면으로 도왔더라고요. 자기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말이죠. 어머나. 심지어는 한국분 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지도 못하는 분에게 수술도 자기 돈으로 시켜주고.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완치되고 나서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동종업계의 그 회사보다 임금을 예. 10에서 15%를 더 지급하고 이분을 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런 관련된 법규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더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1억 한 6천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또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5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기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았죠. 물론 이분은 이제 그때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제 출국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그 일을 이제 계속했고요. 지금은 아주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로서. 네네, 대표로서 한국인도 한 20여 분 고용하고 있고요. 와. 외국인도 한 30여 분 정도 고용을 하고 직원이 50명이나 되는 네. 기업을. 야. 그렇게 이제 성장해서 정말 글로벌 기업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지금도 여전히 뭐 많은 분들 돕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코리안 드림을
정말 보란 듯이 만들어내신 분이네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오기도 하고요. 제가 서로 느낀 거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그때 분체 안 하고 다시 갔다가 들어오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도움 좀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온 지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들어오고 나서 제가 마음적으로 하면은 목사님이 센터 쪽이나 외국인 관련된 일일이 좀 하고 있으니까 저도 좀 업을 좀 더 키워가지고 목사님 쪽에도 좀 도움 좀 줄 수 있는 부분 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만나오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이분들이 한국에 또는 이제 포항 지역에 오실 때는 힘든 부분보다 그걸 상쇄할 만한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네.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점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국에서는 평균적으로 동서남 아시아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 일반 근로자들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최저 시급만 받아도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성실하게 하면 또 연장 근무도 하고 그러면 1년 벌 걸 한 달에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참 큰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 5년 정도 일하고 나면은 집도 짓고 또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대부분들이 다 이제 미혼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거기에 집도 생기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굉장한 매력이 있겠네요. 외국인을 고용해야 되는 또 선호하는 그 이유 중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제 단순 노무 인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펑크 내지 않고 성실하게. 성실하게. 왜냐면 한국에 돈 벌러 왔으니까 주말 같은 경우도 일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출근하면 조금 어려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한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일하면 거의 이분들도 이제 그 숙련공이 되어요. 뭐 한국인들과 기술력 차이는 조금 나겠지만 거의 뭐 7, 80%대 근무해 주니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저는 봉급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외국인은 아무래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한국인을 더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외국인을 또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외국인 센터 운영하시면서 이런 외국인 여러분들 케어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지만 네. 그 외에도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외국인 센터 외에 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센터 외에 이제 외국인들 오갈 곳 없는 그런 분들 무료로 숙식도 제공하고 의료적인 지원 또 여러 가지 이제 출입국 관련 지원하면서 쉼터를 제공하고요. 문제가 해결 다 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해결되고 나면 또 이제 직장을 옮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이니까 그 당시 저희 오천 지역은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서 식사 잘 하십시오. 밥 많이 드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참 좋은 위안이 되지만 그냥 살 한 가마니 뭐 한 포 갖다 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오더라도 그게 정말 우리 교회로서 역할이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푸드뱅크라는 시스템이 1999년도에 한국에 IMF와 더불어 들어왔더라고요. 그 푸드뱅크도 음식을 받아서 다 배분을 해서 네. 또 직접 나눠드려야 되고 네.
이게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좀 받으시나요? 직원을 많이 둬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저희 가족들이 또 그렇게 써야 되는 입장이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네, 저희 집사람도 또 우리 큰 아이도 뭐 이 냉동 탑차를 함께 운전도 하고, 네, 수거도 하고, 예. 배분도 하고, 뭐 그 일을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센터, 교회, 네. 푸드뱅크, 뭐 쉼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 많은 일들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제 큰 자녀분이라고 예. 하셨는데 예.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자녀가 둘인데 큰 예. 애는 딸이고 작은 애는 공주예요. 또 이렇게 유머가 있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따님과 사모님 다 함께 네. 똘똘 뭉쳐서 이 일을 해내고 계시는군요. 네, 네. 따님께서도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하시나 봐요. 어릴 때부터 저희가 일을 또 늘 같이 해왔고, 저희가 외국인 센터와 푸드뱅크 같이 하면서 이 아이의 언어를 전공시켰고, 어떤 언어를 했죠? 베트남어하고 영어를 전공시켰어요. 복수 전공으로. 그래서 이제 의학 연수를 베트남에 보냈는데, 베트남 현지 그 삼성 그 해외 지사에서 베트남 현지 그 연구원들 교육한 일을 좀 맡아달라고 콜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제안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하기를, 삼성 현지 해외 법인은 그 월급도 많이 준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우리는 아무나 올 수 없고,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만 또 월급을 줄 수는 없다. 그걸 이제 너가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고심하다가 제가 아빠를 돕겠습니다 해서 함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상사로 모시고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따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일단 교회적으로는 이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원래 이제 꿈이 피아니스트였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고 돕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시에 베트남어 동시 통역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가르치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다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탑차, 냉동 탑차를 몰고 또 이렇게 물품 수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주 여성들 오면 그분들도 상담도 언어가 되니까 이제 상담도, 가정 상담도 하고 또 남편들도 이렇게 같이 부부 상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어렸어요. 어렸고 너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들었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있고 싶어서 있고 싶은데 또 그런 일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게 나의 뭐 길인가? 나의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또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콜을 하셔서 이런 저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죠. 근데 그 고민에 있어서는 생각 안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생각 안 한다는 부분이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곳에서의 그리고 한국에 오시는 외국인분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 23년 동안 외국인 여러분들과 가족처럼 지내시고 거의 아빠처럼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외국인들에게 좀 이렇게 좀 보는 태도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대부분들 이제 우리 기업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자기 라인이나 사업장에 오면 뭘 꼬치꼬치 다 물어요. 이름이 뭐냐, 나라가 어디냐, 결혼을 했냐, 애는 몇이고 다 물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그걸 딱 기억해 놨다가 다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높은 가치가,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달리는 말에 째찍을 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고 동반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를 향해 나갈 우리의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너무너무 잘해오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특별히 포항 시민 여러분들,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같이 잘 나가서 아름다운 미래 사회, 따뜻한 미래 사회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파트너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정말 우리가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진정한 이웃이고 친구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그동안 그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또 지금 이만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동안 얼마나 건강도 힘드시고 뭐 외상값이 쌓여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인터뷰도 저도 봤는데요. 앞으로도 혼자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